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정말 흔했지요. 먼 친척보다 가깝고 반찬 하나라도 정겹게 나눠 먹는 그 따뜻한 이름. 가까운 이웃끼리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바쁠 때는 아이를 봐주기도 했지요. 요즘은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목한 이웃이 살고 있는 행복 아파트 102동에서 벌어집니다. 이 아파트엔 아주 특별한 파수꾼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택배를 챙겨주고 밤길을 지켜준다는 경비원 최 씨. 하지만 그가 지키고 있었던 건 주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추악한 불륜의 사슬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안내하고 도록의 멜로디 소리를 신호 삼아 서로의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행료를 챙긴 경비원. 오늘의 주인공 희경이 이 완벽한 요새를 어떻게 파괴할지 바로 시작할게요. 햇살이 유독 잘 드는 경기도 신도시의 행복 아파트. 결혼 1주년을 맞은 희경과 용식 부부는 이 아파트 102동에 입성했습니다. 단지 내 카페, 인공폭포,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웃으며 인사하는 젊은 부부들까지 모든 게 반짝거렸지요. 계약을 하던 날 부동산 중개인이 희경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백이동은 진짜 가족동이에요. 여기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철저한지 잡상인 하나 못 들어와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선망하는 곳인 거 아시죠? 여기서 애 키우면 진짜 든든하실 거예요. 중개인의 말대로 백이동은 완벽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채에 떠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짐을 옮기던 희경의 귀에 맑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화사한 앞치마를 두른 옆집 미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쉬폰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대 이사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거 내가 방금 구운 건데 설탕 줄이고 견과류 듬뿍 넣었으니까 이거 먹고 남편이랑 기운 내서 정리해요. 참, 우리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무거운 가구 옮길 거 있으면 언제든 벨 눌러요. 알았죠? 미옥이 가자마자 이번엔 윗집 세영이 나타났습니다. 세영은 깨끗하게 비닐까지 씌운 고급 유모차를 끌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애가 이제 다 커서 못하는 건데 이거 완전 풀 옵션이에요. 이제 곧 좋은 소식 생길 텐데 미리 가져다 놔야 복이 들어온대요. 바퀴까지 내가 싹 소독해 놓았으니까 걱정 말고 써요. 아, 그리고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우리 백이동 단톡방에 초대할게요. 희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전 아파트에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여긴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구나. 희경이 단톡방에 초대되자마자 휴대폰이 마비될 정도로 환영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라
대기동 주민들의 실시간 생활정보센터이자 고민 상담소였어요. 오늘 마트 대란이야. 한우 채끝살이 반값. 내가 2팩 더 집어왔어. 필요한 사람 이따 퇴근길에 우리 집 들러서 가져가. 언니들,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낚시 가서 갈치 뱀을 잡아왔대. 나눔할 테니까 큰 접시 들고 복도로 나와. 희경 씨, 아직 신혼이라 요리 서툴지? 우리 목요일마다 반찬 품앗이 하거든? 각자 잘하는 거 하나씩 해서 나눠 먹는 건데, 희경 씨는 그냥 와서 맛만 봐. 아직 새댁이니 우리가 챙겨줄게. 희경은 매일 저녁마다 현관 손잡이에 걸려있는 따뜻한 국이며 갓 담근 김치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들끼리 옥상에서 바베큐를 굽고 여자들은 거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시댁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백이동은 그야말로 담장 없는 대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요새를 지키는 사람은 백이동 전담 경비원 최 씨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희경이 무거운 택배 박스를 들고 낑낑대면 어디선가 나타나 아이고 이런 무거운 걸 하며 현관 안쪽까지 짐을 옮겨다 주었고 주차자리가 없어 단지를 몇 바퀴나 돌고 있으면 자키 이리 주세요. 내가 알아서 잘 대놓을게요. 라며 발레 주차까지 도맡았습니다. 최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이동 주민들 안전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잡상인? 수상한 사람? 내 눈피해서는 절대 못 들어와요. 사모님들은 그냥 안심하고 발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희경은 그런 최 씨가 너무 고마워 가끔이라도 관리비랑 별개로 촌지를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받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남편 용식이 잠결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자는 모습. 그리고 어느 날 자동차 바닥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큐빅 귀걸이 한 짝. 희경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누구 거야? 우리 차에 누구 태웠어? 용식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거? 저번에 출근하는 길에 미옥 씨랑 세영 씨가 걸어가길래 시장까지 태워다 줬어. 그때 흘렸나 보네. 그렇게 넘겼지만 한 번 싹 튼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용식이 주방 찬장에서 유리 반찬통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미옥 씨가 지난번에 준 잡채통 자기가 오늘 돌려준다고 단톡방에 올렸더라? 비도 오는데 내가 분리수거 나가는 길에 옆집 문 앞에 두고 올게. 용식은 다정하게 말하며 가벼운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까지 5분, 옆집 문 앞까지 10초면 끝날 심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용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받지 않았고요. 희경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고요한 복도에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다
희경은 그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식이 자고 일어난 베개에서 어딘가 익숙한 샴푸 향기가 스쳤습니다.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미옥의 머리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희경은 불길한 마음을 품은 채 용식이 출근하자마자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믹스커피를 적고 있었지요. 저 아저씨, 어제 저희 남편 밤늦게 분리수거장에서 보셨어요? 한참 동안 안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요. 혹시 그때 찍힌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순간 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에 그 싹싹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서 미소가 싹 증발하며 기계적인 딱딱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희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그건 곤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함부로 CCTV를 보여줍니까? 부부 사이라도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제가 누구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요. 최 씨는 당노히 희경의 말을 잘랐어요. 정 보시고 싶으면 경찰 대동에서 영장 끊어오세요. 관리 규정상 안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요. 용식 씨 어제 저랑 수다 좀 떠느라 늦게 들어갔나 보네요. 가족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닌가요? 가정 풍비박산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괜히 걱정이 돼서요. 허허. 최 씨는 희경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경은 가는 척하며 문 밖에서 통화를 엿들었지요. 새댁이 경비실 왔습니다. 저랑 수다 떨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조심하세요. 희경은 경비실 밖에서 엿들은 최 씨의 통화 내용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다를 떨었다고 둘러댔다니요. 희경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용식에게 희경은 넌지시 물었지요. 아, 맞다. 여보, 어제 분리수거 하러 가서 왜 그렇게 늦었어? 나 한참을 기다리다 잠들었잖아. 용식은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어제 경비 아저씨랑 수다 좀 떨었어. 최 씨 형님이 요즘 아파트 관리 규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더라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미안해. 경비원 최 씨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대답. 희경은 소름이 돋아 커피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 같았지요. 희경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웃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경비원 최 씨는 그 불륜의 알리바이 제조기라는 사실을요. 희경은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희경은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낼까? 희경은 용식에게 최고급 와인을 건넸어요. 와인 속에는 독한 도수의 술이 섞여 있었지요. 기분이 좋아져 와인을 들이킨 용식은 금세 취기에 절어 골아 떨어졌어요. 코까지 골며 잠든 남편의 곁으로 희경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휴대폰 지문 인식기에 댔습니다. 딸각.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희경의 눈앞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오늘 802호 사장님 야근입니다. 11시에 CCTV 점검 들어갑니다. 안전로 확보됐으니 마음 놓고 가세요. 오케이, 형님. 고마워요. 내일 오전에 안전관리비 보낼게요. 네, 지난번 건도 있고 하니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허허허. 메시지 하단에는 용식이 최 씨의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비,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나간 수십만 원의 송금 내역서들. 그건 아파트 관리비가 아니라 내 아내를 속이고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불륜 통행료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기동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지켜보는 사람은 경비원 최 씨였습니다. 누가 몇 시에 나가고 누구의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미러가 오고 가는지까지요. 그는 불륜을 단속하는 대신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었지요. 최 씨는 불륜을 들킨 주민들에게 협박 대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 눈 감아드리리다. 아니, 심지어 도와드리지요. 대신 매달 안전관리비만 내주시면 됩니다. 최 씨는 안전관리비를 받는 대가로 최고의 불륜 도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CCTV 내비게이션 서비스. 최 씨는 경비실 모니터를 보며 정보를 전달했어요. 지금 사모님 마트로 출발. 비상계단 3층 사각지대 확보됨. 1202호 입장하세요. 심지어 집안이 불안한 이들을 위해 CCTV가 아예 닿지 않는 경비실 안쪽 비밀 공간이나 지하 3층 구석진 전기실 옆 주차 명당을 데이트 장소로 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희경은 조용히 복도 쪽 창밖을 감시했습니다. 잠시 후 102동의 불이 꺼진 복도에 불이 들어왔어요. 동시에 두 집에서 남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최 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것이 분명했지요. 창밖을 내다보니 최 씨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망을 보고 있었어요. 백이동은 최 씨가 조종하는 거대한 불륜의 요새였습니다. 희경은 이제 이 요새를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경은 최 씨의 가장 큰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이 동네의 왕이라는 오만함, 그리고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탐욕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희경은 복수를 위해 순진한 새댁의 가면을 더 두껍게 쓰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최 씨가 가장 출출할 시간. 희경은 쟁반에 정성스레 차린 특급 보양 삼계탕과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수입 맥주 몇 캔을 들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남편이랑 화해하고 나니까 아저씨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귀한 약재 넣고 푹 고운 삼계탕인데 식기 전에 어서 드셔보세요. 최 씨의 코끝에 진한 한약재 냄새와 닭다리의 기름진 향이 감겼습니다. 희경은 맥주 캔을 따서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지금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해서요. 냄비는 이따가 가질러 올게요. 최 씨는 곧바로 공짜 보양식에 정신이 팔려 맥주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그가 닭다리를 뜯는 모습을 보며 생긋 웃고는 경비실을 나섰어요. 희경은 차를 타고 단지를 빠져나가는 척하다가 정문 근처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두고 비상계단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비실 바로 위층 2층의 비상계단이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맥주 2캔과 삼계탕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갈 거라는 사실을요. 사실 희경이 삼계탕에 약간의 설사약을 타 놓았거든요. 잠시 후 경비실 문이 열리고 최 씨가 엉덩이를 움켜쥐며 상가 화장실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희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재빨리 내려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지요. 최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빠르면 10분. 희경의 심장이 폭주 기관차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희경은 책장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같은 뱀 같은 놈들이 중요한 걸 눈앞에 둘 리가 없으니까요. 희경의 눈이 향한 곳은 최 씨가 앉아있던 의자의 방석 밑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낡았음에도 빵빵한 방석. 그 낡은 방석을 들춰보자 그 아래 두꺼운 공책이 있었어요. 불륜 회원들의 정보와 불륜 사진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공책이었습니다. 최 씨는 불륜을 돕는 파수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포식자였지요. 희경은 피눈물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그 기록들을 낱낱이 촬영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찝는 순간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최 씨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화장실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와 함께 최 씨의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경은 나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경비실 구석 캐비넷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투덜거렸어요.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파? 몸에 좋은 삼계탕을 먹어서 디톡스가 되는 건가? 그때 경비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주차 자리 없는데 주차장 대신 해주세요. 최 씨가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휴, 진짜 잠깐을 못 쉬게 하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희경은 캐비넷에서 기어나와 빠르게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휴대폰 속에는 102동 전체를 폭파할 원자 폭탄이 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저녁, 102동 단톡방에 희경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언니들, 우리 동은 유독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까 해요. 저녁마다 5분씩 우리 동네 DJ 방송을 해보는 건 어때요? 신청곡도 받고 사는 이야기도 짧게 나누고 우리끼리 더 끈끈해질 것 같지 않아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침묵에 목숨을 거는 백이동 사람들이 이 재미있는 놀이를 마다할 리 없었지요. 어머, 희경씨, 아이디어 대박! 나 왕년에 방송부였잖아. 내가 첫 타자 할까? 너무 좋다. 우리 남편도 신청곡 매일 보낼 기세야. 백이동 진짜 신도시의 전설이 되겠어. 주민들은 돌아가면서 DJ를 맡기로 했습니다. 희경은 자신이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 보겠다며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이 제안에 가장 신이 난 건 경비원 최 씨였습니다. 백이동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해결사로 대접받는 걸 즐기던 그는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아유, 세대, 나도 한번 시켜줘요. 내가 이 동네 돌아가는 사정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덕담도 좀 하고 안전교육도 좀 하고 허허허 나 방송 타는 건가요? 희경은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최 씨를 축혀 세워 주었습니다. 그럼요,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동의 기둥인데 당연히 하셔야죠. 아저씨 방송날은 아예 특집으로 가야겠어요. 최 씨는 신이 나서 어떤 노래를 틀지 무슨 멘트를 할지 고민하며 방송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은 용식의 불륜녀 미옥의 방송이었어요. 미옥은 남편과의 연애 시절 노래를 틀며 닭살 돋는 멘트를 날렸고 주민들은 단톡방에서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며 환호했습니다. 희경은 그 뻔뻔한 가식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둘째 날 세영의 방송도 대성공이었어요. 백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희경이 놓은 마취제였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이 방송이라는 놀이에 빠져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방송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심야, 거실 불을 끈 희경의 방에서는 노트북의 차가운 불빛만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 씨의 경비실에서 찍어온 불륜 가계부와 불륜 사진들이 인쇄되어 흩어져 있었어요. 희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흥행했습니다. 희경의 남편 용식의 방송도 진행되었지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 소중한 아내 희경아. 우리가 백이동에 온 뒤로 너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노래를 내 사랑 희경에게 바칩니다. 용식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을 했어요. 단톡방은 역시 용식씨, 희경씨 너무 부럽다.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다음날 방송은 경비원 최 씨. 그는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허허, 저는 백이동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자식들 같습니다. 이 백이동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웃을 가장 사랑한다는 최 씨의 멘트. 하지만 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제 남편에게 안전로 확보비를 독촉하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을요. 위선의 극치에 달한 백희동의 공기가 희경의 목을 졸랐습니다. 드디어 희경이 방송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희경은 관리사무소 방송실 문을 안에서 꽁꽁 잠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희경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우아했어요. 백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왔던 이 아파트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요. 순간 감미로운 음악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정적이 흐르고 희경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802호 남편과 901호 아내, 1102호 아내와 옆집 남편. 거미줄처럼 얽힌 불륜의 실체를 희경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최 씨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챙겼는지, 안전관리비의 실체까지 낱낱이 까발렸지요. 그중 제일 앞권은 단짝인 미옥과 세영이었어요. 세영은 미옥의 남편과 놀아났지요. 미옥은 희경의 남편 용식과 놀아났고요. 아파트 단지가 비명과 경악으로 뒤섞일 때 희경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주민 여러분, 지금 바로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집 앞에 특별한 선물 보내드렸어요. 열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홀린 듯 문을 열자 집집마다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씨의 비밀 장부 복사본과 현장 밀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서로 바람 피우는 줄 몰랐던 부부들이 사실은 쌍방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도 그랬어? 당신까지 어떻게? 대기동 복도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 용식과 경비원 최 씨도 있었지요. 문 열어, 희경아. 너 미쳤어? 문 열라고. 이 미친 새댁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사람들이 경비실 문을 부수려 발길질을 해대고 문고리가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책상과 캐비닛을 밀어서 문을 2중, 3중으로 막아두었습니다. 희경은 아수라장이 된 문 밖의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휴대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 행복아파트 102동 관리사무소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큰 싸움이 났으니 경찰관님들 빨리 와주세요. 폭행 위험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불법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경비원도 있으니 꼭 잡아가 주시고요. 희경은 문 밖의 고함과 절규를 무시한 채 아주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어요. 폐기동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오늘따라 아름다운 신청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방송실 문을 부수려던 용식과 최 씨의 발길질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쏟아져 들어온 경찰차의 푸른 불빛이 아파트를 덮었기 때문이었지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방금까지 살기등등했던 최 씨는 순식간에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유, 경찰관님, 이거 오해입니다.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하지만 희경은 이미 방송실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 씨의 원본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저를 살해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 경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공갈 협박으로 입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한 브로커예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최 씨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내가 이 동네를 어떻게 지켰는데?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분노한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끌려갔습니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희경이 돌린 봉투 속 사진들을 확인한 주민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나뒹굴었습니다. 너까지 바람을 피워? 아랫집 남자랑? 너는 부녀회장이랑 주차장에서 뭐 했는데? 서로를 자매라 부르던 미옥과 세영은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대기동은 이제 온정이 넘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는 동물들의 사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희경은 경찰서에 다녀온 남편 용식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및 재산 포기 각서. 희경아, 한 번만 살려줘. 나 저 최 씨한테 협박받아서 그랬어. 응? 조용히 해. 사인 안 하면 네 회사 인사과랑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 장부 복사본 다 보낼 거야. 여기서 더 추해지고 싶지 않으면 사인해. 용식은 벌벌 떨며 사인했습니다. 희경은 신혼집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미옥에게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장까지 이미 발송 완료했지요.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간 백이동의 한 달 뒤는 처참했습니다. 신도시의 자랑이었던 행복 아파트는 이제 불륜 아파트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던 복도에는 이제 이삿짐이 오고 갔습니다. 희경은 텅 빈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넓고 썰렁했습니다. 문득 희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구질구질한 풍경에 아이를 묶어두지 않아도 되니까. 지켜야 할 아이가 없었기에 희경은 더 냉정하고 완벽하게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도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어요. 이미 아파트는 매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희경의 차가 102동 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이웃들도, 비굴하게 매달리던 남편도 이제는 먼지처럼 작아져 갔습니다. 차는 화창한 가로수길을 지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삶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파트 벽면에 붙어 있던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사는 행복 아파트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바닥에 끌려 있는 모습이 희경의 시선 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려온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용식의 소식은 비참했습니다. 분노한 미옥의 남편이 희경으로부터 받은 장부와 사진들을 용식의 회사 인사과에 직접 송부했고, 용식은 그날로 권고사직 처리되었답니다. 업계의 소문이 다 퍼져서 죄취업은 꿈도 못 꾸는 처지가 되었고요. 경비원 최 씨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배기동의 카르텔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이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사 온 날 떡을 돌리고, 복도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급할 때는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웃 말이지요. 하지만 백이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저 웃음소리, 이웃 간 마음이 통하는 다정한 대화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려는 위태로운 소음일까요? 적당한 거리두기가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의가 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나눔보다 차가운 경계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웃사촌과의 독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틀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틀라를 어깨 춤추게 한답니다.